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놔두고 공수처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죠. 그 뒤부터 기자들, 그리고 기자의 취재원들, 심지어는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A의 경우에는 야당을 취재하는 기자 전원은 물론이고 지금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까지도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제가 통신사에 의뢰해서 제공받은 자료 일부입니다. 공수처는요, 지난 8월에 통신사에 저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요,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들을 공수처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요, 일본 아사히 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 측 지금 공개 해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아사히 신문 측에서요, 아사히 신문의 서울지구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가 7, 8월에 두 차례 조회가 됐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순영 앵커도 지금 조회 대상이 됐고 수많은 기자, 심지어 더 나가서 야당의 대권 후보와 후보의 부인까지 통신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측에서도 통신조회를 했다면 우리 소속 해당 기자에게 어떤 이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라.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아사히 신문 측에서는 계속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요,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요, 이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몸집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왜 야당의 대선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지 짐작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짐작을 해보기로 하면 원래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특히 대선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던 것도 이제 중단하던 게 과거 관행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완전히 깨졌죠.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3번,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1번 이렇게 통신 조회가 된 걸로, 가입자 조회가 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수처의 수사 3부가 하고 있는 거 했거든요. 근데 수사 3부가 뭐를 수사를 하고 있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네.
과거에 이제 수감자가 뭐 내가 이게 다른 사람 교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4월에 검찰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대검의 감찰부가 수사를 하라고 했던 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맡겨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교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무혐의가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검찰총장이 이 수사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공수처 수사 3부가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은 되지만 과연 어떤 혐의를 가지고 통신조회를 한 것인지는 공수처가 스스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말고도 윤석열 후보의 다른 가족들도 지금 통신 조회한 게 확인이 됐죠. 누구죠? 그렇죠. 지금 이제 부인 그다음에 여자 동생에 대해서도 아하. 지금 이제 됐다 그러니까 과연 만약에 이게 이제 수사 방해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찰 내부의 일인데 과연 천은 왜 했을 거고 심지어 자기의 여동생은 왜 했을 것인지 네. 이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공수처가요,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윤석열 후보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사건 첩보들을 자기들한테 무조건 이관을 하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할 때 가져가라 하는 이런 것을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쑥 집어넣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그건 뭐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요, 처음 사찰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드러난 윤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에도 이렇게 같은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다. 계속 이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건 할 말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적법하다는 거는 일단 통신자료 조회가 영장 없이 가능하니까 적법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입자 조회는 이름 주민번호를 가지고 번호를 들어가거나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검찰에서 이렇게 통신사에다 조회를 할 때는 사건 번호랑 사건 관련성에 관해서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통신사에서 이 사람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뭐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를 막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진 않고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적으로 남용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저인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조회를 하지는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까지 다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는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단톡방의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는 인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전부 다 뒤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고발이 돼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이 대상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대상자들의 공통점이 지금 없거든요. 민간인도 포함되고 기자와 기자의 가족도 포함되고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동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지를 짐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공수처는 지금까지 계속 추가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 확인된 거에 의하면 일선 경찰서와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윤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전부 조회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 인천지방검찰청, 또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앙지방 뭐 여러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좀 어찌 보면 이렇게 네. 통신 자료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1회지만 서울중앙지검이 5차례, 또 인천지검이 1차례, 지금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5개 기관이 10차례 통신 자료 조회를 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3개 기관이 7차례 정도 조회를 했는데 시기는 대부분 좀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 자료 조회라는 것 자체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제 피의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통신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나온 전화번호를 기초로 해서 보통 이렇게 통신 자료 조회를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통신 사실을 영장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동생이나 아내 쪽으로 갔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제 거를 만약에 압수를 해갔다면 저랑 가까이 통화하는 제 와이프 것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에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 조회를 왜 했는지,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계속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윤 후보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지난 9월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인 4월, 5월, 6월에도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서울중앙지검은요, 지난 6월 9일에 국민의힘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윤 후보와 자주 통화를 하던 시기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요, 이를 두고 표적 사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 사찰까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표적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를 보던가 아니면 사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어떤 특성, 공통분모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 4월에서 8월 정치권에 본격 진입한 시기에 중앙지검에서 4회, 5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한 거는 아마 부서가 다른 걸 거예요. 네. 내가 조회한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조회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니까는 이게 피의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지 뭔가 관계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회를 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김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피의자도 아닌데 하필 이 사람이 뭐 그때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그 무렵에 얘기를 했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회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게 뭔가 표적 사찰이 아니냐. 그러니까 표적 사찰이라고 원래 의심은 되는데 김한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맞네 하는 의혹이 네.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80여 명이 통신자료 조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5명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4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80% 이상을 조율을 한 건데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핵심 측근인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도대체 무슨 범죄 혐의로 이게 이제 만약에 통신 조율을 하려면 어떤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걸 먼저 아하. 영장을 가져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입자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통신 내역을 조율하려면 이제 다시 영장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분들 무려 84명이 누구의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무슨 사유로 했는지 이게 공수처가 그거를 해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무리하게 했다. 그냥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마구제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요, 공수처의 이 같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이 공수처의 무분별한 이 통신조회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통상적으로요, 주요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하던 수사도 중단한다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요, 이런 관행을 아예 깬 게 아니냐라면서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는 그런 비판을 오히려 자초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공수처 없을 때는 검찰만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이 무슨 권력 핵심에 대해서 수사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 검찰은 항상 대선을 앞두고는,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 유력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모두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바로 표심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거기에 검찰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던 수사도 중단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되기 직전에 BBK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없던 수사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던 수사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공수처가 이게 권력의 창출에 직접 자기가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공수처는요, 지난 8월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저에 대한 통신 자료도 조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던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도 아니고 또는 검찰 출입 기자도 아닙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지목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과 통화를 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뉴스 진행자인 저의 통신 조회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한은 통신 자료 조회를 한 이유를 저도 제 나름대로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이어가겠습니다.